오늘은 5060 세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간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나이가 정말 숫자인 것 같습니다. 65세에 헬스장에서 3대 500 치는 분들도 계시고 50대인데 분위기는 꼭 60대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타고났느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숫자 나이하고 실제 체력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신경 쓰시고 드셔야 될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5060 세대의 간식으로 생각해야 될 조건은 5가지입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근육, 미량 영양소, 혈당, 다이어트, 혈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육, 미량 영양소, 혈당, 다이어트, 혈관입니다. 첫째, 이 근육 잘 만들어서 다가올 노년기에 정말 근육 보험 짱짱하게 들게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미량 영양소. 우리가 일반 식사로는 섭취하기 어려운 것들, 젊었을 때는 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간식으로 우리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혈당.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젊었을 때는 혈당 관심도 없었던 단어인데 당뇨라는 게 자꾸 이제 신경 쓰이고 이미 5060 세대에는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 만성염증에 취약한 내장지방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혈관. 이 혈관을 늙게 만드는 설탕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첨가물 적고 가급적이면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귀를 쫑긋 하십시오. 귀를 쫑긋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콩입니다. 40살 이후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단백질 섭취하는 게 필수라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H 단백질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간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방법이 바로 삶은 콩이에요. 그래서 콩밥, 콩자반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밥이나 반찬으로 많은 콩을 먹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볶은 콩이나 콩가루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살 때 반짝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막 처박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 콩 가지고 콩국도 만들고 프렌치 레시피 곁들여서 콩죽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잖아요. H 검은 콩, H 단백질 하면 쫙 나올 테니까 쭉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릴게요. 바로 풋콩 있죠. 풋콩 여러분 추천해 드립니다. 이 풋콩은 콩 깍지까지 모두 드시는 겁니다. 이 종이컵으로 이 반컵 정도의 풋콩에는 단백질 약 11g, 식이섬유 9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47g의 콩단백질을 먹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2.9%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풋콩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 안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참 좋습니다. 칼로리도 낮잖아요. 간식으로 배부르게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콩국, 콩죽, 삶은 콩 많이 드세요. 그런데 여성 중에는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오히려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장기 여학생들이 오히려 성조숙증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자궁근종, 성근증이 있거나 또 유방암 걱정해야 되는 분들은 콩을 굶기 음식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이런 자궁근종이라든지 성근증, 자궁내막염, 유방종양, 유방암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론이 있고 권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쪽은 오히려 먹는 게 좋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맞긴 맞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알파 그리고 베타가 있어요. 한쪽은 해로운 쪽으로 작용하고 한쪽은 좋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양쪽 다 작용해서 어느 쪽으로 더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롭거나 해롭다는 게 결정돼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유방종양, 유방암 이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몇 개 먹는다고 해서 이거 독약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완두콩하고 렌틸콩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함량은 대두의 약 1000분의 1 이하로 아주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걱정이 돼, 뭐 이런 거 있어서 걱정이 돼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 완두콩하고 렌틸콩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소플라본 걱정은 조금 덜하고 콩의 장점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로 끝나는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그리고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는 딸기, 멀베리는 오디, 또 고지베리라고 해서 구기자, 코리안 라즈베리는 복분자. 이렇게나 베리류 과일이 다양합니다. 베리로 하게 되면 일단 슈퍼푸드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들이 많은 진짜 좋은 과일들이죠. 이 슈퍼푸드가 오해를 일으켜서 요즘은 좀 쓰지 않는 것으로 했죠. 이들은 항산화 역할을 하는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노화, 항암 효과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죠. 제가 베리류를 추천드리는 강력한 이유는 사실 성분도 좋지만 혈당 관리에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당뇨 아니야, 나는 혈당 몰라도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말 수십 번 강조했지만 혈당 관리라고 하는 게 당뇨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당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과 그런 식습관은 비만이라든지 혈관 문제, 만성염증, 뭐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건 없건 이 당뇨와는 관계없이 아예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것을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5060 이 시기가 만성질환에 취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5060 간식에서는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당뇨가 있고 없고 이 당뇨 여부와 관계없이 내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따져야 될 게 GI 지수하고 GL 지수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느냐를 보게 되는 게 바로 GI고 GL은 식습관까지 고려해서 먹는 양까지 변수로 넣어서 만든 수치가 바로 GL이에요. 근데 이 베리류 과일은 GI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고 이 GL 지수는 더 낮은 편입니다. 왜냐? 이 베리류는 크기가 다 작잖아요. 그래서 섭취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과, 배, 바나나, 수박 이런 것처럼 어때요? 크기가 크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 몇 알 먹다 보면 좀 질리죠. 크랜베리도 몇 알 먹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L 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식사 후에 드시는 과일은 맞아요. 혈당을 급속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식간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가급적이면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이 달걀은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완전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달걀 하게 되면 논란이 있어 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나도 달걀 먹을 수 있어요?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달걀편, H 달걀하고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H로 검색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내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내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도로 내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정제당 식품, 튀긴 음식, 육류, 뭐 믹스커피, 콜라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냠냠냠냠 맛있게 드시면서 유독 이 달걀은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오늘 달걀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육 운동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계란 한 판씩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콜라나 끊으시고 믹스커피 하루에 10잔 드시던가 하루에 한두 잔으로 좀 줄이시고 달걀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올레인산, 리놀렌산과 같이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이게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필수 지방산이죠.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지방입니다. 필수 지방산 하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고 또 동맥 이완 작용으로 혈압도 떨어뜨려서 심장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될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로 생선이라든지 달걀처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히 챙겨 드신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나 싶으시다면 견과류 간식으로 필수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식이섬유도 많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좀 더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잘 살펴서 알러지 없는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하실까 궁금하실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 줌 정도 H 견과류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엄지하고 엄지를 동그랗게 붙였을 때 이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가 이게 견과류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줌 정도 요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섯 번째, 치즈.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음식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잘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매일 적당량의 동물성 단백질 추가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섭취가 어려워 이러신 분들은 치즈나 요거트처럼 가공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쉬운 유제품을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치즈에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한 20-30% 정도 함유되어 있고 숙성 치즈는 유당이 젖산균 등의 효소 작용 때문에 소화 흡수가 좀 쉬운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칼슘 같은 무기질, 비타민 A, 비타민 B2 이런 게 많아요. 매일 슬라이스 치즈 한두 장 정도 챙겨 드신다든지 난 치즈가 입맛에 좀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플레인 요거트 한 개 정도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이 우유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설명한 콩 이상으로 찬성, 반대,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유행처럼 어디에 무슨 논문이 어떻다, 우유 먹으면 골다공증이 오히려 커진다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무슨 논문인지 읽어본 사람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칼슘 패러독스라는 영상, H 칼슘 패러독스하고 한번 쳐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칼슘을 무작정 막 먹게 되면 이게 다 뼈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혈관을 막게 하고 유방을 석회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영상 보셨어요? 맞습니다. 칼슘 보충제 무작정 많이 먹고 멸치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뼈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칫 혈관이 좁아지고 유방 석회화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비타민 D, 비타민 K2인 메나퀴논을 함께 먹어야지 그게 뼈로 간다. 그래서 제가 청국장하고 꼭 함께 드시면 좋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우유나 유제품을 먹어야지 먹기 편하다고 식사는 안 하고 매 끼니 시절 조금 넣어서 우유만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골고루 먹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잔류 농약,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씻고 또 무농약, 유기농 인증받은 채소를 먹는 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우유나 유제품을 고를 때도 약간의 가격을 좀 지불해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우유, 유제품으로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50대와 60대를 위한 간식 알려드렸어요. 남녀 모두 갱년기라는 걸 겪고 난 후에는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고열량 음식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지만 당뇨 그리고 기타 지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식사로 영양 섭취량이 좀 적은 분들은 간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려한 5가지 근육, 미량 영양소, 혈당, 다이어트, 혈관 이 5가지의 조건을 고려해서 콩, 베리류의 생과일, 달걀, 견과류, 치즈 추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조건, 근육, 미량, 영양소, 혈당, 다이어트, 혈관 이 5가지 조건에 더해서 플러스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해 드린 겁니다. 근데 댓글 보면 산삼은 어때요? 이런 댓글 올리지 마세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산삼 추천합니다. 돈 1000만 원만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히말라야 자연산 동충하초는 어때요?
이런 댓글 쓰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내 주변의 음식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가 되기도 하고 매 순간 망설여지는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현명하게 잘 골라서 드신다면 간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